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을 또 찍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일정도 없을 뿐더러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영상을 하나 더 올려서 도움을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잠깐 동안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할까 고민 많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배변 교육에 대해서 하려고 해요. 물론 배변 교육에 대해서 충퉁 틀어서 말을 하자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간단하게만 먼저 알아보고 잘 안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적당한 케어를 해드릴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물론 배변 교육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이가 어느 순간 불안함을 느꼈다거나 아니면 불만 표출이거나 해서 표현을 배변 실수로 하는 아이들도 있을 건데 이런 건 일단 뒷전으로 남겨두고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다뤄보기로 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아이들의 배변 습관을 살펴보자면 냄새와 발바닥 촉감과 안정성으로 하게 돼요. 먼저 냄새는 아이들이 이제는 자기가 한번 쌌던 곳이 있다면은 그곳에서 이제 또 싸기 위해서 찾는 것이고, 그냥 발의 촉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느낌으로 화장실을 고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 타일 같은 거를 놔뒀는데 아이가 배변을 실수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촉감 때문인 거예요. 어, 보통 타올 같은 거에 맨발로 하게 되면 몸이 약간 차지면서 배뇨작용이 조금 더 활발해질 수가 있는데, 아이들은 거기서 이제 그걸 느껴서 배변을 해버리면은 이젠 그 장소가 화장실이 돼버리는 거죠. 배변 훈련을 할 때 뭐 매트나 뭐 푹신한 카페트 이런 거 다 치워달라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 촉감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이 촉감으로 인해서 편안함을 느끼고 이제 거기서 배변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촉감이 있을 때마다 배변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배변 교육이 되고 나서 매트를 깔아주거나 카펫을 깔거나 이런 걸 저는 권해드리기도 하고요. 배변 교육을 할 때는 그 방해되는 요소를 전부 다 제거해주세요. 그래야지만 좀 더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이제 보면은 우리 아이들은 집에 처음 왔을 때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죠. 왜냐하면 냄새 같은 것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느껴보지도 못했던 촉감이 있을 수도 있고 낯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그래서 어디에 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는 아이가 배변을 하려고 할 때 패드 위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 중 하나로 쓰는 게 뭐냐면 울타리를 통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배변 훈련을 할 때는 울타리를 써라라는 잘못된 말이 나오기도 했죠. 물론 울타리 안에 넣어놓고 배변 패드 이렇게 촉감에 대해서 화장실을 인지시켜주는 방법도 방법 중 하나일 수는 있어요. 근데 나왔을 때 다시 망가지기 때문에 천천히 다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젠 그 촉감을 통해서 배변을 했을 때 아이가 보상을 얻게 되면서 아, 배변은 여기서 하는 거구나 라는 인식이 완벽히 되도록 어느 정도의 기간을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 지금 잠깐 잘한다고 신경을 끈다, 절대 해선 안 될 짓이에요. 뭐냐면 꾸준히 아이가 했을 때는 잊지 말고 칭찬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귀찮더라도. 왜냐하면 보상을 얻기 위해서 했던 아이들인데 그 보상이 없어진다면은 그 화장실 패드 위에서 써야 된다는 그 의미를 버리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인지될 때까지 어느 정도 6개월, 7개월, 1년 정도 될 때까지는 꾸준히 그냥 교육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젠 패드 위치 같은 경우는 구석진 장소가 굉장히 좋아요. 이건 안정성과 조금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배변을 할 때는 이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되죠. 어떤 돌발 상황에서 내가 대처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포식자에 대해서 경계를 쓸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배변을 할 때 이제 뭐 보호자님을 바라본다거나 그런 모습들은 나 좀 지켜줘 이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럴 장소, 상대적으로 구석진 공간, 오픈된 곳보다는 구석진 공간이 조금 더 안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패드를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고요. 이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가 처음 왔을 때가 가장 중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이를 입양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좀 집중해서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이가 처음 왔을 때는 너무나 낯선 환경이에요. 이제 뭐냐면 이제까지 있었던 엄마 옆도 아니고 평소에 맡던 냄새도 아니고 완전 새로운 그런 환경에 놓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나의 냄새를 뿌리게 돼요. 그 행동으로 배변 실수가 나오는 거죠. 지금 자신의 배설물로 인해서 여기저기 놓고 나의 냄새가 퍼져 나와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느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한번 시작됐을 경우에는 이제 그 냄새가 사라질 때쯤 다시 불안감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습관처럼. 그러면은 또 거기 가서 배변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배변 교육을 위해서 뭐 탈취제를 써라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저는 탈취제를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탈취제는 냄새를 근본적으로 없애진 않아요. 이게 성분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던 탈취제들은 그 냄새 분자를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냄새를 덮어줄 뿐인 거예요. 그러면 후각이 발달한 아이들은 그 냄새를 맡고 내 냄새 위에 다른 냄새가 올라왔네? 난 이 냄새를 덮어야지 하면서 또 거기에 싸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탈취제나 뭐 비누, 세제, 퐁퐁 이런 건 전 절대 권해드리지 않고 어떤 걸 권해드렸냐? 락스를 권해드렸었어요. 사실 락스는 흔히 알다시피 독극물이기도 하고 독해요. 근데 이 락스는 분자를 다 파괴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냄새를 없애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베이킹소다랑 식초도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실제로 그건 써본 적이 없어서 제가 확실하게 말해드릴 수 있는 거는 락스를 사용하시는 게 좀 더 낫다. 많이 희석하실 필요도 없어요. 미량만 희석해서 깨끗하게 조금 이제 여기저기 만약에 홈 같은 게 있다면 그 홈도 꼼꼼하게 제거를 해주셔야지 이제 조금 더 상대적으로 배변 교육이 편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포괄적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요즘 인터넷, 뭐 유튜브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이 배변 교육 하면서 아이패드에 올려놓고 칭찬을 준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적인 칭찬은 아니에요. 아이가 패드 위에 올라왔다고 무조건 칭찬해주면은 아이는 배변을 해서 먹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패드에 올라왔기 때문에 보상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장소가 배변을 하는 장소가 아니고 그냥 계속 거기 가만히 있다 보면은 내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장소, 나의 집, 나의 잠자리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내 집에서 내 방 안에서 배변 활동을 할까요? 아니잖아요. 아이들도 어느 정도의 깔끔함이 있고 너무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없겠지만 자라면서 어느 정도 깔끔을 떨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화장실을 따로 두고 싶어 해요. 그러면은 그런데 나의 집에서 과연 배변을 할까요? 그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그 화장실에 유도를 하면서 아이가 배변 활동에 성공했을 시에 보상을 해주는 게 좋죠. 물론 맨 처음에 패드에 대해서 아이가 너무 거부감 느끼고 이랬을 경우에는 친해지라고 처음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끝까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배변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 아니면은 실외 배변을 하는 아이가 아닌 경우는 산책에 갔다 와서 그때 대체적으로 많이 배변 활동을 하는데요. 그럴 때 아이가 화장실 가려고 하는 이게 신호를 보일 때 패드 위로 바로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아이가 배변 활동을 잘 했을 때 칭찬을 통해서 이 장소에서 써야지만 내가 칭찬을 얻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시켜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인 패드 위에 올라왔다고 무조건적인 칭찬은 권유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배변 교육을 하다가 내가 너무 힘들죠. 사실 아이가 배변을 마음처럼 안 해주고 치우는 것도 일이고 일 갔다 왔는데 또 이거 치우려면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혼내지 말아주세요. 이게 얼떨결에 얻어 걸려서 아이가 장소가 문제였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없진 않지만 많은 아이들은 내가 이 쌌다는 행위 자체가 혼나는 거구나라고 인식을 할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배변을 하는 거에 대해서 숨겨서 싸게 되고 참게 되고 먼저 참게 되고 그러다가 도저히 참지 못할 경우에는 숨겨서 싸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구석진 곳, 옷장, 침대 및 이런 데다 숨겨서 싸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심화가 되는 거는 식분증 이런 아이들이 배설물을 먹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못했을 경우에는 너무 혼내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변 교육이 성공을 하더라도 나중에 망가질 수 있는 일은 충분히 생길 수가 있다는 거 항상 인지해 주시고요. 이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아이가 정말 잘하고 있다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배변 실수를 한다. 도저히 이유를 못 찾겠다.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한 번쯤 가는 것도 저는 권유해드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표현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